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것인데요. 갑작스러운 폼에서 영상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제가 썸네일에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내가 지난 4년간 깨달은 것들이라는 영상에서 어떤 이유로 이 영상이 제작이 되고 업로드가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쳐 지나가듯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많이 떨어져서였는지 댓글에 왜 이런 영상을 올린 건지 물어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도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업로드 되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메인으로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 방법,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만들고 올렸던 영상이니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20살 이후부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극히 소극적,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가고 있었고,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점점 저는 타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 과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거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존감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 친구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존감을 좀 높이라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래, 내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을 올려야지 야! 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쓴소리 하는 그런 영상을 봐도 대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어도 그때뿐이거나 오래가야 잠들기 직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자, 일단 가장 본질적인 뿌리를 하나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게 뭔가요? 나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타인을 존중한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이 말 뜻은 그 사람을 이해해준다. 설령 그의 의견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의 의견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해도 나는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설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자기 자신마저 휩쓸려가지고 자신을 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터넷이나 유명한 강사분들께서 이미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요. 사실 우린 이미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결국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존감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이제부터 예시 자료를 통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 초에 이 채널에 일본어 공부 영상을 올렸었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같은 연도 12월 중순에 썸네일에 이 영상을 올렸었고 역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욕을 먹겠다고 영상을 올렸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8월쯤에 올렸던 일본어 공부 영상은 옛날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백업, 즉 1일 1 제업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시국과 맞물렸던 거지만 백업을 생각을 할 때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백업 순서를 바꾸지 않고 8월 초에 올렸었던 거죠.
제가 왜 일부러 욕을 먹어야지라고 각을 잡고 영상을 올렸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귀할게 영상 그 제목 중에서 끝에가 재행무상으로 끝나는 영상에 있어요. 제목이. 그 앞부분에 6분 정도까지 제가 언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와 사례님 너무 좋아요 막 영상도 어쩜 그렇게 잘 만드시고 어쩜 그리 소리도 잘 담으시고 아 너무 좋아요 사례님 이러면은 제 입이 빙긋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에이그 그게 좋긴 뭐가 좋아. 그런 것도 영상이라고 만들어? 이건 뭐 라고 하면 제 기분이 나쁘겠죠. 여기서 본질을 보면 나라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상대방이 뭐를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의 종이에요. 왜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건 그건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까르마, 그러니까 내 과거의 경험들과 어떤 습관, 사고방식이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곰 옆에 있으면 약한 존재가 되고 개미 옆에 있으면 강한 존재가 되죠. 나라는 존재는 가로등 밑에 있으면 작은 존재가 되고 음료잔 옆에 있으면 큰 존재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치타 옆에 있으면 느린 존재가 되고 거북이 옆에 있으면 빠른 존재가 되죠. 그럼 나는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약한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나는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큰 사람도 아니고 작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나는 빠른 사람이냐 느린 사람이냐? 빠른 사람도 아니고 느린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경험, 습관, 사고 방식,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저 분별심을 내고 있을 뿐, 나라는 존재 자체는 좋은 존재도 나쁜 존재도 아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나 욕설을 하거나 이 네 가지를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기준이 마땅치가 않다 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재행무상 그 영상이 아 그렇구나.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고 나는 그것을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투명한 물에 물감이 퍼지듯이 점점 마음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다 라고 불평불만을 내고 내가 영상에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또 오해해서 비난의 댓글을 쓰는가 이런 식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남들을 의식하게 되고 다시 남들의 어떤 말이나 반응에 매달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빠지거나 비난에 말려들게 되니까 어느 날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날이 2019년 6월이었나 7월쯤이었는데 이치적으로 지식으로 즉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전 단 한 번도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칭찬을 받고자 만든 영상에서 욕을 먹은 적은 많은데 욕을 먹고자 만든 영상에서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욕을 먹고자 만든 영상이 없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욕을 먹을 만한 영상을 올려보자. 내가 깨달은 이 이치대로라면 분명 내가 욕을 먹고자 영상을 올려도 칭찬의 글이 하나쯤은 있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야 싶지 실제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왕이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좋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칭찬을 받도록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데 이런 사람의 본능이라는 걸 완전히 역행해보겠다는 얘기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많았죠.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정말 해야 되나? 만약 이렇게 했다가 내 이미지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어쩌지?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경험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실행에 옮겼죠. 그렇게 백업 기간 도중 8월에 일본어 공부 영상이 올라가고 역시 의도한 대로 사람들은 제게
욕을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영상을 올립니까? 실망, 구독 취소, 수고, 비읍. 좋아요, 싫어요 비율도 거의 1대1? 1대1이면 사실 굉장한 수치죠. 초반에는 싫어요가 더 많은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상에서 칭찬은 뭐 일본 쪽에 구독자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뭐 칭찬 댓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마냥 욕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욕을 하거나 실망했다는 반응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립적인 반응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거는 맞지만 너무 욕을 먹으니 안타깝다거나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거나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2019년 8월 초면 일본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을 하고 한국 내에서 노 재팬 이런 걸 시작한 초창기거든요. 심지어 8.15 광복절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불이 활활 나는 볏짚 위에다가 좋은 기름과 선풍기를 그냥 들이다 붓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조차 없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칭찬을 하는 글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신 건가,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옛날 영상들의 백업이 모두 끝나고 현 시점에서 새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처음에 올리는 게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일본 홍보 영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과거의 영상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맞물렸던 거니까 사실 만들어졌던 영상이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막 인생을 뒤집을 만큼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그 과정을 천천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저를 가장 기쁘게도 가장 괴롭게도 했었던 귀할길을 주제로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거부 반응을 자극하자. 그래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에서 시각에 가장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욕을 먹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R의 주요 의존처인 청각은 살려두자. 엎어놓고 들으면 되니까. 제가 화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혹시 영화 조커 보셨나요? 아서 플렉이 거기서 분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마지막에 막바지에 분장을 하는 모습, 딱 그 모습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이라기보다는 분장이고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커스터마이징이었죠. 성별 간의 구조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메이크업 방법을 유튜브에서 다양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툴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화장이 잘 분장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요. 물론 소리는 당연히 잘 담아냈죠. 누가 만든 건데. 하지만 시각적인 모습은 그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은 제게 욕을 했죠. 그래도 이건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대부분 실시간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보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조금 예상 못했던 거는 구독 취소한다는 댓글? 근데 사실 그 댓글로 본질은 그냥 비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싫어서 구독을 취소한다기보다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는 의미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이 서투르니까 자신의 팁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 반응에 대한 사회적인 평등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에 집중해서 소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메이크업에 잘 어울린다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시 제가 분장을 할 때 사람들의 분별심을 일으키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런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을 잡고 분장을 했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마저 좋게 보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겠다고 행동해서 영상을 올려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비난받겠다고 행동해서 영상을 올려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가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다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 이거를 목표로 잡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실상에서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에 속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은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괴롭힌다. 즉, 이 문제의 본질은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괴로움의 본질은 내 안에 있다.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요인이 바깥에 있다면, 타인에게 있다면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거는 독재적. 그런데 나를 웃고 울게 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내가 깨우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그건 누구 자유다? 그 사람들의 자유일 뿐 나는 그것을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자신의 팁을 전해주거나 거부 반응에 대한 반응을 보이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소리에 집중해서 그저 즐기거나 호의적인 반응을 내거나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단 하나의 영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일본어 공부 영상도 과거의 영상을 제가 백업했다고 했었죠. 과거의 댓글에는 모두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는 똑같은 영상임에도 좋은 영상이 되기도 하고 나쁜 영상이 되기도 하고 모두 똑같이 제가 분장하라고 귀를 핥는 똑같은 영상을 보았음에도 개개인의 살아온 경험과 성격,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인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밭에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볕을 쬐었는데 한쪽에서는 꽃이 피어오르고 한쪽에서는 벼가 자라나고 한쪽에서는 잡초가 자라나듯이 본질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없고 다만 그것만이 있을 뿐이다. 사랴라고 하는 저 있죠.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일 뿐이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일 뿐이구나.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참 역겹네요 라고 해도 나는 역겨운 사람도 아니고 기꺼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일 뿐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 환상 속에 있는 아상의 나를 버리고 있지도 않은 그런 나를 버리고 지금에 있는 나 스스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자존감의 본질이자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자존감을 올리는 첫 출발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하자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민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나 첫 시도였던 일본어 공부 영상은 예약 업로드라서 공개되는 전날까지 그냥 이건 나중으로 미룰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바라보면은 정말 이 두 개의 영상을 올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를 옛날부터 봐오시거나 제 옛날 영상을 보신다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또한 타율적으로 즉 나보다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는지 저 또한 많은 괴로움과 우울함,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존감 영상,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렇게 지식을 쌓았었고 어렵고 힘든 결정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즉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성장한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자존감, 그 중에서도
남의 시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아주 막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개 중생일 뿐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사련님은 이제 잘 되시나요? 저도 아직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시나요? 그냥 잘 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경험을 했음에도 또다시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휘둘리거나 그것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출렁이는 형태로 말이죠.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 그래프를 점점 잠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최후에는 아예 일자로 만드는 거, 그게 수행의 목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올해 2월 말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 중 일부를 행하고 얘기했던 것만으로도 누군가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채워주고 우울한 심리 상태를 편안히 만들었던 그날을 여러 번 되뇌어 보았어요. 저 또한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뭐 현실 인간관계는 아니었지만 존경할 만한 누군가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걸 나만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공유해보자. 그러니까 꼭 누군가를 깨우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경험이 꽤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보고 저처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택시기사에게 남산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럼 초행길인 사람에게도 길을 잘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야 당연히 잘 알려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저는 어느 쪽 길로 가면 더 빨리 가는지, 가는 도중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또한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남산으로 잘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야 아무리 길을 잘 알려줘도 알려주지 않은 엉뚱한 길로 간다면 길을 헤매게 되겠죠. 아니, 애초에 이곳의 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놓고 왜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까? 그걸 내가 아나?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가 보지. 제가 경험해서 깨달은 방법은 남산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개개인이 있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남산으로 가는 길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제 길만 있고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뭐 간단하게나마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답글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